안녕하세요. 시골살 유천입니다. 모처럼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심한 목감기로 목소리가 오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말씀을 제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웬 탄소 배출권이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집에 3kW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운영하는 100kW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저희 마을에서 운영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걸로 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탄소 배출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 탄소를 그만큼 줄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얻어지는 권리가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이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이 됐고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됐냐 하면은, 1997년에 세계 각국에서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도쿄 의정서인데요. 2005년 2월에는 도쿄 의정서를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고, 그로부터 좀 있다가 2016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기후 협정을 맺습니다. 협정을 맺어갖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목표가 2100년까지 탄소로 인해서 기후온 상승이 되는 것 같다, 1.5도에서 2도까지 한번 낮춰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이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물려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기후협정으로부터 탈퇴를 해버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다시 재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뭐 중국도 자기네들은 아직까지는 개발도상국이니까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해도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세계 각국에서 자국 이익에 맞도록 이렇게 밀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한 60%까지 탄소를 2030년까지 60% 탄소를 한번 줄여보겠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55%를 줄여보겠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43% 정도를 줄여보겠다 하고, 우리나라 역시 뭐 24.4%인가 이렇게 줄여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뭐 강제 규정은 아닌데, 무작정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탄소 배출로 생산된 제품만이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갖습니다. EU 국가들이 가장 환경 문제는 앞서갔는데, 환경적으로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린 툰베리라는 환경운동가도 탄생하고 이러는데, EU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려면은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면서 생산된 제품에는 탄소세를 붙입니다. 탄소세를 붙이게 되면은 그만큼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수출이 원활하지는 않을 테지요. 않을 테고, EU 국가들이 가장 앞서가는 거를 보면은 내년부터입니까? 뭐 언제부터 내연 기관 자동차는 전혀 생산하지 않겠다, 100%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런 국가들의 우리나라 제품을 생산하려면은 탄소를 줄이면서 생산된 제품만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탄소 배출권이 그러면 국가 내에서는, 각 나라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국제기구에서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탄소 배출 총량을 정하고, 그 총량을 총량을 정하게 될 겁니다. 총량을 정하게 되면은 각국 우리나라 부여받은 총량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각 기업별로 기업 특성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탄소 배출을 분배를 하겠죠. 배출권을 분배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포스코에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권리를 줬으면은 생산하다가 50이라는 권리를 다 쓰게 되면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기 시장에서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리를. 아니면 기업 제품 생산을 중단하든지 사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반면에 그나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30을 부여를 받았는데 기술 개발을 하고 이래서 뭐 탄소 배출을 10배 발생을 시키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한 20이라는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걸 갖다 부족한 포스코라든가 이런데 팔 수가 있겠지요. 있고 반면에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서 혹은 그동안 뭐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술 개발을 해갖고 탄소량을 많이 줄였으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죠.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탄소 배출권을 줄 텐데 그런 게 사고 팔리는 시장이 탄소 시장이고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한시적인 시장이 될 겁니다. 세계 각국이 혹은 뭐 우리나라에 좁게 봐서 우리나라 좁혀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개발 잘 해갖고 탄소를 배출을 안 하면서 제품 개발을 다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다면은 탄소 배출 시장이라는 거는 상대 한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권리가 탄소 배출권이지 않겠나.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와야만이 지구 환경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쾌적할 수가 있겠지요. 두서없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은 좀 댓글로 저를 깨우쳐주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